악귀를 신으로 모신 무당의 최후. 이야기는 1990년대 초 우리 가족이 서울 도남동 집에서 살았을 때 실화이다. 나는 한참 모든 것이 예민했던 중3 학생이었을 때다. 이 지역은 다른 곳과 달리 유독 점집, 철학관, 무당집이 즐비해 있는 지역이었다. 그 당시 우리는 주인이 기거하지 않는 집에서 전세를 살며 마당이 넓고 새방이 3개 있는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방 살고 있던 신혼부부가 집을 옮기게 됐고 주인 할머니는 무당 아줌마에게 세를 놔주게 됐다. 우리는 불교 신앙이었기에 그러한 것을 개의치 않았고 그렇게 무당 아줌마는 이사를 오게 된다. 아줌마는 4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평상시에도 풍기는 이미지는 썩 좋아 보이진 않았다. 그렇게 이사 온 무당은 집안에 기거하는 사람들에게 떡도 돌리고 인사치레를 했다. 무당이 이사 온 후 얼마 지나서 정꾀와 부적을 써가는 손님들이 간간히 들어왔다. 하지만 종종 어떤 날은 손님이 버럭 화를 내며 전혀 맞지도 않는 점사를 본다며 무당을 꾸짖고 신발 떨어진 무당이라고 조롱하고 나가는 손님들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무당은 괴성을 질러대며 그 손님들에게 악담을 퍼부었다. 당시 내가 보기에 무당 아줌마는 그다지 신통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년 가까이를 이곳에서 살았지만 곧 한 번 하러 가거나 하는 걸 본 적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 아줌마 사기꾼 냄새가 나는 무당이라고 속으로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건 그 당시 내 생각의 오판이었다. 이 아줌마 접신을 하면 확실히 이상하긴 했지만 주변의 일반적인 다른 무당들과는 뭔가가 달랐었다. 이건 정말이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뭐라 해야 될까? 마치 악마 오컬트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 그렇게 자잘한 문제들은 있었지만 무당은 1년을 이곳에서 살고 있었다. 그러다 1년이 조금 넘은 어느 날부터 무당의 분위기가 확 바뀐 것을 느끼게 된다. 악의적 기운, 광기어린 기운, 뭐에 씬 듯한 기운, 표현을 하자면 그 정도일 것이다. 어느 날 외나이 엄마가 아이를 얻고서 무당의 방으로 황급히 들어갔다. 애엄마는 울고불고 살려달라며 무당에게 통사정을 했고 아이는 뭐에 씬 듯 눈을 까뒤집고 있었던 듯했다. 나는 긴장을 하면서도 호기심에 그곳을 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무당이 접신을 하며 신을 씻게 됐고 이내 문제에 아이와 대화를 이어나갔다. 그때 놀랐던 것은 무당도 아이도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여겨졌고 더욱 놀라웠던 것은 무당이 아이에게 절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서 아이는 무당에게 죽기 싫으면 가만 놔둬라라고 말을 했고 무당은 굽신대며 당연히 그 명령 받들어야죠. 감히 저 같은 게 어떻게 라며 말을 한다. 그 모습을 보고 애엄마와 나는 황당해 있었다. 그때 아이와 무당 얼굴에 순간적으로 교차되는 얼굴 형상이 보였었는데 둘 다 악기였었다. 그제야 나는 이 무당 악기를 신으로 받았다고 확신을 하게 됐다. 그렇게 무당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애 엄마에게 대충 말하고 어디 용한 곳을 소개해 주지도 않고 급하게 내쫓다시피 둘을 내보낸다. 그러면서 소름 돋게 무당이 순간 나를 보고 씨웃는 것이었다. 그때 정말 지리는지 알았다. 나는 당시 부모님과도 소통을 거진 하지 않았기에 무당의 진면목을 알고 혼자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그렇게 그 일이 있고 난 후 한 달 정도 지날 무렵 드디어 미쳐가는 신호가 확실하게 온 건지 밤 12시에 카세트에다 풍물소리 테이프를 넣고 흡사 악귀의 얼굴을 하고서는 그 소리에 맞춰 방방 뛰고 즐거워하는 것이었다. 나는 오밤중에 시끄럽게 저 아줌마가 미쳤나? 라고 생각하고 그쪽 상황을 항상 예의주시했기에 살짝 열린 창문 틈으로 숨죽인 채 모든 걸 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무당이 악마의 음성으로 이제는 때가 다 되어간다 하고 말을 하며 피를 토하고 무당이 그대로 쓰러져 버리는 것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얼어붙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애써 모른 척하며 내 방으로 들어가 깊은 생각을 하게 됐다.
저 아줌마 왠지 오래 못 살 것 같다는, 그렇게 얼마 안 있다가 그런 예감은 아이러니하게도 맞아떨어지게 된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부터 그런 상황을 자주 만들던 무당은 무언가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영혼 없는 눈빛을 한 채로 그렇게 기괴한 웃음을 지으며 내 옆을 지나쳐 나가버렸다. 당시 나는 무섭기도 했지만 이 아줌마의 말로가 대충 어떻게 될지는 예감했기에 측은함도 느꼈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가도 아줌마는 돌아오질 않았고 일주일 한 달이 될 동안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주인 할머니에게 말을 했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 나는 이 집에서 마지막 목격자로서 구체적인 상황을 경찰들에게 알려주었고 아줌마는 훗날 지리산 깊은 곳에서 발바닥 살들이 다 드러날 정도로 깊게 찢기고 아사한 채로 시신으로 발견되게 된다. 끔찍했던 것은 야생 동물에 의해서 시신의 훼손 정도는 엄청나게 심했었고 주민등록증으로 인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아줌마는 이 집에 온 지 1년 6개월여 만에 생을 마감하게 됐다. 나는 그동안 있었던 아줌마의 상태 이상을 부모님에게 일러주었고 우리 가족은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을 감안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 아줌마는 본인 의지대로 죽은 것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이야기가 무섭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